평소에 정부가 고용은 민간이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민간 고용을 굉장히 강조해왔고, 대기업 총수들이 틈만 나면 정권 초에 일자리를 얼마 고용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KDI가 지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 일자리 비율이 OECD 32개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라는 거예요. 급여, 복지 등이 그래도 괜찮은 대기업 일자리가 이렇게 작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 작은 자리를 놓고 들어가려고 지금 대학 입시부터 경쟁이 일어나고 저출산과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원인이라고 KDI, 한국개발연구원 국책연구기관이 지적을 했어요. 어제 KDI의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 일자리 비율이 2021년 기준으로 13.9%로 OECD 32개국 중에 꼴찌고 전체 평균이 32.2%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의 대기업이 국민들 먹여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바람을 잡고 기업 총수들이 어깨에 힘주고 다녀놓고 실제로는 대기업이 일자리를 갖다가 지금 제공하는 비율이 거의 세계 꼴찌 수준이랍니다. 괜찮은 나라 중에 대기업이라는 게 있는 나라 중에요. 미국이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57.6%, 프랑스 47.2%, 영국 46.4%, 스웨덴 44.3%, 독일 41.1%, 일본 40.9%. 그러니까 세계 주요 선진 제조국들은 전부 다 이 대기업이 40%가 넘어요. 제조업 비중이 낮은 호주가 32.3%, 멕시코 같은 나라도요 28.4%, 그나마 중소기업 이렇게 위주로 돼 있는 이탈리아도 지금 대기업 고용이 23.7%, 심지어 나라 망한 그리스도요 17%요. 한국은 13.9%라는 겁니다. 이 40%가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3배 수준이에요. 자, 이 보고서는 이 대기업을 OECD 기준 250인 이상 고용을 이렇게 따랐고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300인 이상이라 하는데 삼국의 300인 이상 사업체에 비해 5에서 9명인 소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54%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작은 업체일수록 임금이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럼 머슴을 살아도 부잣집에 가서 머슴을 살아야 먹고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 중간쯤에 있는 직원 100명에서 299명 기업체도 대기업 임금의 7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은 이런 이 페이도 좋지만은 육아휴직 사용 가능성 등 근로 여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에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라는 건 95.1%나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육아휴직, 출산휴가도 쓰기 어려운 중소, 중견기업, 소규모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대기업 일자리는 적고 또 수도권에 집중화되어 있고,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힘드니까 입시 경쟁이 과열되고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저출산이 지금 부추겨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상위권 대학에 들어간 사람일수록 직장에서 향후 받을 수 있는 돈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8년, 2000년에 수능 시험 성적을 활용해 4년제 대학 서열을 정한 다음에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받은 급여를 분석하니까 하위 20% 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20대에서 40대까지 1.2에서 1.5배의 돈을 더 받았고 임금 격차가 40대 초반에 1.5배일 때 가장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체 규모가 커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대기업이 지금 한국에 그동안에 먹여 살린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기업 비중이 이렇게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 지원해줘야 된다고 이 보고서는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동안에 이 대기업이 우리 다 먹여 살리는 것처럼 회장님들이 폼 잡고 다녔는데 OECD 최하이고 평균 32.2에 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폼 잡으려면 고용도 좀 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도요, 대기업 이렇게 너무 맹목적으로 내세우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전체 노인 가구 대비해서
정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노인을 전용 주택이 0.6%라고 나옵니다. 한국의 노인 전용 주택 3만 가구, 28만 6천 가구. 자, 시니어 타운이 전국에서 8,840가구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노인을 위한 주택이 없다. 급증하는 고령층 감당하기가 역부족이다. 노인이 되면 여러 가지로 주거 환경도 노인 생활에 걸맞는 그런 주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노인 전용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이나 저소득 고령자 임대주택 등 LH 같은 공공기관에서 노인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서민용 주택은 LH 등이 택지를 개발하고 민간이나 공공이 지어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데 정부의 주거 정책이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한테 맞춰져서 노인의 주거는 지금 소홀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집을 소유하지 않은 노인들은 별다른 소득도 없는데 비싼 전월세를 감당해야 되고 이 주거비가 노인 빈곤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이 공공주택 보급에 정부가 지금 좀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LH가 노인 전용 주택으로 총 공급한 게 3만 가구밖에 안 되고 전체 고령 가구 501만 6천 가구의 0.6%라는 거예요. 지난해 LH가 매입 임대에서 노인 전용 주택으로 한 것이 2.2%, 478가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민간이 공급한 노인 복지주택 시니어 타운도 8,840가구. 돈 있는 노인들은 이런 데라도 가지만 이것도 턱없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로 가고 있는데 노인을 위한 주택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공공주택을 갖다가 자꾸 청년,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만 상대할 게 아니라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으로 배정해야 된다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늘는 것도 서러운데 사회복지 순서에서도 미뤄지고 있어요. 자, 어제도 제가 간단히 언급했는데 자영업자 36%가 60세 이상으로 200만 명을 넘겼다는 거예요.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207만 명으로 1년 새 7만 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뭔 말인가 하면 고령화에 따라 퇴직 후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형 자영업자 개업으로 지금 내몰렸다는 거예요. 한 시중은행에서 지점장까지 했던 황성구 씨는 서울 동작구에 햄버거집을 차렸는데 사무직으로 일했던 직장인은 퇴직 후 기술이 없어 마땅히 할 게 없다. 육체적으로 힘들기는 하지만은 은행원으로 일할 때보다 벌이가 좋아서 만족스럽다. 이 자본이 있는 행복한 자영업자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60세가 넘은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직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님 5명 중에 2명이 환갑이 넘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2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총 자영업자는 569만 명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노후가 자녀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먹고 살 게 없어요. 애들 공부시키고 나고 또 결혼하고 있는 와중에 내가 먹고 살 게 없어요. 돈이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이 가족 부양이나 내 먹고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초연금이니 또 국민연금이니 이런 거 갖고는 턱없이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앞으로 지금 자영업이 망하면 이들 중에 이제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참말로 큰일이에요.